자, 이제 이론 설명에서 맨 마지막이 네 번째 클립입니다. 우리 지금 원가의 분류를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행태에 따른 분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보셨죠? 이제 세 번째로 제조활동하고의 연관성에 따른 분류를 보겠습니다. 제조활동하고 관련되어 있는 원가는 제조원가라고 부르고요. 보시다시피 다 공장에서 제품 제조하는 거와 관련된 원가잖아요. 재료, 원가, 재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인력 들어갈 테니까 노무원가 발생하겠죠? 급여 주고 퇴직급여 발생하고 할 거 아니에요? 기타 제조원가, 전력비, 용수비,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가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제조원가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원가 중에서는 제품 제조 활동하고 관련되지 않은 원가가 있어요. 그런 원가 비제조원가라고 부르고요. 우리 판관비라고 보통 부르죠. 판매비와 관리비, 손익계산서에 바로 비용 처리되는 항목, 이게 가장 대표적인 비제조원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앞으로 제품 제조하고 관련된 원가 계산을 공부하니까 당연히 지금부터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될 내용은 제조원가의 분류겠죠? 조금 전에 봤던 내용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소별 구분에 따른 원가의 분류라고 하기도 하는데, 원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생산을 위해서 투입된 재료 금액, 재료 원가, 생산을 위해서 투입된 인력에 대한 대가, 노무원가, 나머지 기타 제조원가, 공장에서 발생한 재료원가, 노무원가를 뺀 나머지 원가를 얘기하죠. 자, 여기서 말이에요. 우리 세 번째 클립에서 공부했었던 추적 가능성에 따른 원가의 분류 있죠? 이 개념을 붙여볼게요. 이게 뭐에 따른 추적 가능성이냐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선 제품별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합이 6개 나오죠? 직접 재료 원가. 이미 봤던 내용이죠? 어디서 보셨어요? 변동원가 보실 때 보셨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 직접 기타 제조원가. 이렇게 직접 원가 세 가지가 있고요. 간접 원가도요. 간접 재료 원가, 간접 노무원가, 간접 기타 제조원가. 이렇게 해서 총 6가지의 원가의 분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원가 계산에 의미가 있는 분류로 다시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다시 분류하는데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원가를 제조원가의 3요소다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되거든요. 자,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조합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재료 원가인데 추적 가능한 뭐별로, 제품별로 추적 가능한 재료 원가. 거의 대부분의 재료 원가는 추적 가능해요. 직접 재료 원가라고 불러요. 노무 원가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제품별로 추적 가능한 노무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추적 안 되는 원가도 재료 원가 중에, 노무 원가 중에, 기타 제조 원가 중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통칭해서 뭐라고 불러요?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가 하나 빠졌어요. 추적 가능한 원가 중에 기타 제조 원가, 즉 직접 기타 제조 원가가 빠졌죠. 사실은 실무적으로 원가 계산을 할 때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직접 기타 제조 원가, 그리고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기도 해요. 그렇게 네 가지로 분류했을 때 제조 원가의 4요소 이렇게 부르는데, 수업 목적용으로는 기타 제조 원가 중에 직접 원가는 없다, 또는 있더라도 그 발생 금액을 무시할 정도다라고 해서 그건 그냥 제조 간접 원가에다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직접 원가가 하나 빠지니까 전체 원가가 다시 어떻게 분류가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원가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원가를 분류할 때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간접자 붙어 있는 걸로 봐서 이건 나중에 배분해야 될 원가겠죠. 어떻게 배분하는지는 앞으로 신물나게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앞으로 계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을 하나 더 정리하고 갑니다.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라는 건 어느 공장이든지 다 있는 원가예요. 재료 없이 제품을 만드는 공장도 없고, 재료가 막 발이 달려서 혼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원가를 더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초 원가 또는 초 대신에 본자를 쓰기도 해요. 어떻게 부른다는 뜻이에요? 기본 원가 이렇게 부른다는 뜻이죠.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 영어로 프라임 코스트 이렇게 부르고요. 자, 직접 노무 원가는 지금 설명드린 내용,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기초 원가에 다 걸려요.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는 뭐라고 부르나 하면 직접 재료를 가공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원가는 더해서 전환 원가. 예, 제가 가공한다라고 했죠? 이거를 가공 원가라고도 하고요. 같은 말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재료를 제품으로 가공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라는 뜻이고요. 전환원가라고 부를 때는 역시 재료를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데 들어가는 원가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것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계산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를 더해서 무슨 원가라고 한다고요?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를 더해서 또 역시 뭐라고 한다고요? 맞습니다. 전환원가 또는 가공원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잘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좀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앞으로 공부하면서 또 나오기는 하겠지만 일단 어떤 원리에 따라서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간접 원가가 등장을 하는지도 설명드렸고요. 기초 원가와 전환 원가로 이 원가의 그룹을 다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내용을 조금 더 볼게요. 일단 그 전에 우리 멘토북이라든지 본교재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 위에도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원가를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수익하고의 대응관계에 따른 분류뿐만 아니라 의사결정하고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 시점에 따른 분류,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원가를 분류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나머지 내용들이 다 관리회계 쪽하고 좀 관련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거기까지 공부하기에는 지금 머리 뻐개질 것 같으니까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거 정도, 여기 지금 보시면 수익하고의 대응관계에 따른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가셔가지고 아마 제가 자산하고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까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 보고 나머지 내용은 일단 지나갑시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회계 공부할 때 그때 필요할 때 다시 등장을 할 테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것만 보시죠. 자, 가볍게 보세요. 우리 발생주의라고 하는 어떤 수익과 비용의 인식 원칙 중에서 수익의 인식 원칙으로 발생주의를 구체화시킨 게 실현주의고요. 비용 인식 원칙으로 구체화시킨 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비용은 인식할 때 수익하고 어떻게 대응시키느냐에 따라서 크게 원가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된대요. 대응시키는 방식이 틀리다는 거죠. 첫 번째가 제품 원가고요. 제조 원가 중에 자산화해서 판매 시점까지 비용 발생을 이연시키는 원가입니다. 그러니까 팔려야지만 비용이 되는 원가예요. 이걸 우리가 제품 원가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냥 발생한 기간에 나중에 뭐 자산 처리했다가 팔릴 때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발생한 기간에 바로 비용 처리하는 원가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기간 원가다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되죠. 우리 그 제조 원가가 이 제품 원가 이코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제조 원가가 앞으로 제품 원가가 될 거고요. 판매 배합 관리비는 어떤 경우에도 다 기간 원가에 해당이 되게 될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나갑니다. 자산하고 관련성에 따른 분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회계원리 공부하실 때 보면 또는 재무회계에서 공부하실 때 보면 자산의 정의 안에 보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을 자산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 기억나실 거예요. 그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게 되면 비용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념이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 딱 매치시켜가지고 만들어진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자산하고 관련성에 따라서 원가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대요. 첫 번째가 미소멸 원가고요. 경제적 효익이 아직까지 소멸되지 않은 원가죠. 이 같은 미소멸 원가는 자산에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소멸 원가입니다. 경제적 효익이 소멸된 원가겠죠? 이때는 당연히 뭘로 가야 되겠어요? 비용이 계산이 돼야 되겠죠.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게 될 원가의 흐름에서 이 내용하고 연결된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제1절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은 다 보신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하고 같이 4개의 클립으로 쪼개가지고 보셨고요. 일단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잠깐 키포인트만 요약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4개 클립에서 키포인트 한번 잡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 비교했어요. 외부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 제공하는 게 재무회계, 내부정보 이용자인 경영자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한다 그랬었죠. 그 다음 원가관리회계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안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보셨습니다. 원가회계는 재무회계였고요. 관리회계는 말 그대로 관리회계였습니다. 예산정보 제공하는 회계, 의사결정정보 제공하는 회계, 성과평가정보 제공하는 회계가 있었죠. 일단 원가의 정의 보셨고 그 정의에서부터 이끌어내서 설명할 수 있는 특성 보셨는데 아직은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말라 그랬었어요. 원가하고 관련된 7개의 개념, 원가 대상부터 관련 범위까지 보셨는데 시험 문제의 출제 여부를 떠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으로 뭘 봤죠? 시험 문제 대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원가 분류 보셨죠? 원가 행태에 따라서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 원가, 간접 원가, 제조 활동하고 관련성에 따라서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 제조 원가는 다시 재료 원가, 노무 원가, 기타 제조 원가로 구분됐다가 추적 가능성하고 붙여서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구분된다 그랬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기본 원가 또는 기초 원가와 전환 원가 또는 가공 원가로 개념을 묶어서 다시 도출을 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수익 비용 대응의 원리에 따른 원가의 분류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소멸 여부에 따른 원가의 구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살펴봤었던 것 같습니다.